지난 2017년 4월 13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경철 회장 세 번째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세 번째 집행유예 받은 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최후 변론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반성은커녕 자기는 단 한 푼도 나무들을 갈취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판사님들이 어디 할 일 없어서 멀쩡한 사람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으로 세 번씩이나 집행유예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 이 CTS 기독TV 강경철 회장 세 번째 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 성동갑 사형결교는 2013년도에 제 324 국회 제6차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하면서 그거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 때문에 민주당 탈당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호 이번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님 모래시계 검사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으로 세 번씩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3번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정말 정의로운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시려면은요 표를 의식해서 방송국 회장이라고 건드리지 말고 못 건드리지 말고 이런 거 욕먹을 각오로 하고 바르게 잡아나갈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박수치고 표 찍어줄 거예요 아마. 자 지금부터 CTS 내부 고발자 김동균 씨의 탄원서 및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2014년 17년 4월 13일 대구지법 강경철 CTS 기독교TV 회장 안동대접의 골프장 회원권 700억 횡령비리 혐의 항소심 심리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제가 자연으로서 웬만하면 방관할 수도 있겠으나 강경철 씨의 횡령권과 사회도덕적 이건 아니고 저는 약 20년간 기독교TV 창사 멤버로 근무하면서 강경철의 횡령비리의 혐의의 증거자료 5기가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교계 목사님들과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2011년 12월 22일 압수수색으로 조사하여 2012년 2월 구속하기로 하였으나 권력에 의한 무마로 무혐의 처리되어 수차례 항소를 하였습니다마는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결정적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회법주범인 우병우 홍만표 권력이 강경철 비호 세력으로 만천하에 들어갔었고 공식적으로 4억 7천만 원의 홍만표 프랜차이즈에 건네준 정황이 일요신문 기자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TV 측에서는 금품 수수 사실을 수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재조사해달라고 탄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약 100억이 건네갔다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급기야는 CTS 건물을 고가에 팔아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 4월 13일 대구지법에서 심리하는 강경철 씨의 항소심 심리에 검찰과 판사님은 공명정대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구속되는 역사적 현실 앞에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세 번째 집행유예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경철 씨의 과거 검찰로비 종행을 적용하여 보면 담당 검사님의 친인척을 통한 막강한 로비 작업이 확실히 의심됩니다. 수원지검에서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판결 시 담당 조정철 검사에게 갖은 로비를 하였던 정황이 있습니다. 담당 검사에 절친한 은사를 5천만 원에 매수하여 로비를 시도하였으나 조정철 부장검사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게 하였습니다. 정의도시 내구형 대구지법에서도 금권과 향후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심리로 법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 심리 중에 부채의 일부를 갚았다는 정황으로 어떻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또다시 집행유예 처분하는 1심 판결은 법에 대한 처사에 살이 떨리는 분개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대구지법에서 목사님들과 촛불시위를 통해 사법개혁의 민주혁명을 확실하게 완수하고자 합니다. 부디 잘 헤아리시오. 그래도 항소심을 하시겠다는 검사님들의 공정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판사님들 또한 엄중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만표 수입 회계 전문가 작심, 홍만표 커넥션 의혹 감경철 회장 몰락, 홍만표 변호사 CTS 감경철 회장 사건 수입료 4억 6천만원 수수. 이것은 1호 신문에 인터넷에 치면은 검색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사를 보면은 확실히 금권이 개입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적 저항운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명을 남기지 않고 책임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7년 4월 7일 CTS 내고발자 김홍렬 올림. 이어서 내부 고발자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자 전 CTS 기독교TV 창립사원 부장 김홍렬. 진수리를 근무한 CTS 기독교방송은 한국기독교 86개 교단 및 1200만 성도들이 선교 목적으로 모금을 통해 설립한 비영리 주식회사 방송국으로서 종교방송국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신용불량자 감경철 회장이 2000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CTS 신타운 건축 관련하여 모금 방송을 통해 건립되는 사업 건축 시 부풀린 공사 대금으로 지불하고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 9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수원지검에서 선고받았으며 동시에 2008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 회사인 경북 안동수제 대접의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13억 2천여만 원의 회사 자금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중첩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CTS 법인 정관에 의하면 모든 임직원은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파면되어 관련 직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연임하면서 지속적으로 횡령 혐의 의혹이 기독교 단체와 함께 제보되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첨단수사부장 김영종에게 특수부에서 사전 횡령 정황을 숙지하고 2011년 12월 22일 전격 압수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수천에 많은 언론에 회자되었으며 특히 주간지 1호 신문과 기재된 내용과 같이 45일간 진술인 본인과 민간인 회계 관련 종사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수천 개의 관련 계좌를 면밀하게 추적한 결과 제보한 비리 외에 많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는 1호 신문 186629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전격 소환 수사되는 취자에 엄격한 법집행이 시행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반전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담당 부장검사 김영종 부장검사를 인사 발령 2011년 5월경 명목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흐지부지하게 되어 마침내 2012년 11월 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이때 반전 분위기를 일으켰던 장본인은 1호 신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홍만표 대검 출신의 법조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회자된 내용입니다. 심지어 2013년도 11월 김주태 법무장관 선임 청문회에서도 다루었던 사건입니다. 제19대 법조위원 서영교 성동갑 의원이 제320회 정기국회 제6차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명백한 불공정 판결에 대해 진술인을 포함한 교회법인 실천예배 김학영 목사와 같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당 앞에서 기자회견 및 민원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시위를 시행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역으로 진술인을 고발한 중앙지검 첨수부에 재배치되어 당시 부장검사 박근범 담당검사가 유천열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해가지고 피의자 신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천열 검사의 많은 취조 속에서
담경철 회장이 홍만표 씨를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한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로 무고죄로 구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주변 관계자는 기소하여 단로형으로 처분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최지신 담당 조사관과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전산 담당 조사관과 민간인 회계 관련 관계자들이 면밀하게 혐의를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을 때에 전산 담당 조사관은 즉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것 좀 세워요. 또한 너무나 명백한 혐의를 무마시킨 검찰에 대해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학영 목사와 진술인인 저와 회계 분석 관련자와 모교회 목사님과 같이 당시 황교안 대검 출신 변호사가 재임했던 태평양 법무법인을 두세 차례 방문하여 선임을 의뢰하였던다. 법무법인 측에서는 황교안 당시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표격인 원장님과 맞은편에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황교안 변호사님께서 목사님 이 사건을 알아본 결과 대검에서 덮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뒤집으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공익 차원에서 의뢰하신 것을 감안하여 3억 원가량의 수임 비용이 필요하며 착수금으로 7천만 원이 필요한 사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원장은 다음같이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황교안 변호사가 나라의 큰 죽책을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사람은 5명이며 그 중에 황별이 확신은 없습니다만 잘하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 개나 되어 법무부 장관으로 비선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신문부와 국가권익위원회 앞으로도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취지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검사들의 수사 내용을 뒤집는 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검찰의 개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영정 부장검사가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면전에서 검찰에 청탁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했던 발언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쯤이면 낙하자는 거죠 라는 발언을 하게 했던 검사가 아닙니까? 수많은 국세로 검찰이 수개월 동안 수사하여 비리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나 세력들의 개입으로 검찰의 판결잣대가 흔들리는 상황이 기본과 상식을 망각한 현상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공공연한 검찰의 비리가 차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저도 기독교 목사의 아들입니다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교회 중임을 맡고 있는 장로와 대형교회 안수집사가 양심을 속이고 비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철저한 회개와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이 사회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참여한다면 너그러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도 잘한 점도 참으로 많습니다. 부도난 회사를 4억을 갖기까지 자립경영하게 하였으며 방송 성질을 통해 사회공익 이바지에 최선을 다한 점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홍만표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지적한 공과도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과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과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초래하고 사회가 혼탁한 지도는 분명히 수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법조개혁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진정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초인 저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의원에게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홍만표법을 제정하여 전직 법조인 및 영향력 있는 세력들이 개입한 사건에 대하여 이유야를 막론하고 3심 판결 및 공소시효 적용 등 전면 재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은 CTS 내부 고발자 김영렬 씨가 2016년 6월 24일 발표한 그 내용을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 공공의 이 모두의 알 거리를 위해서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본인 김학영 목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역 주최주간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하경 목사, 공의평화자유의 교회공익실천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입니다. 이상 CTS 기독교TV 강경철 회장 특별경제 가중처벌법 세 번째 집행유예에 대한 CTS 내부 고발자 김홍렬 씨의 탄원서 및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